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 8장 2절 공리주의적 최적 분배 이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배에 대해서 공리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 롤즈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공리주의, 특히 엣지워드라는 고 학자의 아이디어를 좀 중심으로 최적 배분 상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거기 앞에 인트로 보시면은요, 정해진 크기의 총소득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해진 소득이 뭐 100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두 사람이 논아 갖는 거 합시다. 뭐 박씨, 김씨 할 수 있지만 A와 B라고 할게요. 분배되는 대상이 두 명이 이렇게 있어요. N명으로 확장할 수도 있겠죠. 자, 사회 구성원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 요건데요. 공리주의는 요게 우리 아시다시피 제약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자, 목적 시기를 할까? 최적 조건이라고 할까요? 최적되는 목적식. 요거는 바로 뭐냐면, 자, 공리주의니까 거기 효용의 총합 사회 전체 후생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맥스 사회 전체 후생 극대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공리주의 중에서 엣지워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아이디어에다가 엣지워드의 분배론 이렇게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일련의 가정에서 출발해서요. 결론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공리주의인데 사회 후생을 전체를 총합을 극대화하는 건데, 세 번째 줄 보시면 결론이 완전 균등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두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소득이 있고 B라는 사람의 소득이 있으면 요거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을 때가 최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네 번째 줄 볼까요? 첫 번째 가정은 사회 후생이 개인들의 효용을 합친 것과 같다는 말인데, 이거야. 사회 후생은 개인들의 효용을 합하는 거야. A의 효용과 B의 효용을 합한다. 이게 공리주의의 사고방식이죠. 자, 효용은 오직 소득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효용은 뭐에 의존하냐면 소득에 대한 함수다. 소득을 Y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사람들은 다 똑같은 효용 함수를 갖고 있고요. 소득에만 의존하는데, 마지막으로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소득의 한계 효용은 점차 작아진다. 자, 소득 Y에 대한 한계 효용이 점차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감한다는 것은 이게 뭐 루트 속에 있는 거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여기서 엣지워드의 이 생각을요, 그래프로 나타내서 박씨와 김씨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전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만 원을 아니면 논아 갖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229페이지 가보시면, 자, 우리는 A와 B라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의 소득이 있고, 거기 보시면 위에 한계 효용, A라는 사람의 한계 효용이 이렇게 체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의 한계 효용이고요. 자, 아시겠지만 B의 한계 효용도 체감합니다. 그래서 여기 면대면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자, 지금 두 사람의 효용 함수는 똑같으니까 B의 한계 효용도 체감하고요. 여기가 이제 B의 시작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B의 소득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줄 그림 바로 밑에 보시면 현재 배분 상태에서 AB만큼의 소득을, 아니 여기 보니까 둘이 소득을 논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까요? 만약에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그러면 이렇게 루트 A, 루트 B 이렇게 돼 있는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분배가 불균등하게 되어 있다 할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20을 갖고 있고 B라는 사람이 80을 갖고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우리 책에 잘 나와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A가 갖고 있는 소득은 얼마입니까? 하면요, 이만큼이야. 이게 A가 갖고 있는 게 20,
이거는 B가 갖고 있는 게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좀 크게 그리려다가 책에 잘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자, 현재 배분 상태에서 자, 뭐 어렵지 않은 거지만 살짝 다시 한번 여기다 그릴게요. A가 있고요. B가 이렇게 있고요. 한계 효용이 체감하고요. A도 한계 효용이 체감하고요. 지금 A가 가지고 있는 게 여기 20, B가 가지고 있는 게 8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20, 80. 오케이? 자, 근데 A의 10을 B한테 준다 할게요. 그럼 A가 30으로 증가하고요. B는 70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가 10만큼이 증가하고 B는 이렇게 70이 돼서 10만큼이 감소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B의 소득의 일부를 A에게 이렇게 재분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언제 이렇게 합하는 건데 맥스가 되는가 그걸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앞에 나와 있는 A의 효용이 증가하는 크기는요. 이만큼이야. 여기 나와 있는 이만큼. 오케이? 자, B는 효용이 감소한다고요. 얼마나 B는 효용이 감소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만큼 감소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마이너스인데 A는요, 요게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를요, 여기다 한꺼번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면대면 그림으로 살짝 표현을 해보면 A한테 재분배를 해가지고요, A의 효용이 증가하는 크기는 이만큼이고요. 사다리꼴 하늘 색깔 면적만큼. 이 빨간 색깔 이거 뒤집은 거지. 엣지워드 박스 그거 똑같은 그 엣지워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빨간 색깔만큼이 마이너스야. 자, 그러면 전체적인 총 후생이 효용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그러면 이만큼이 증가한다고. 이해 가시죠?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그러니까 재분배가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보시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229페이지. 자, 어떤 분배 상태에서 두 사람 사이에 소득의 차이가 있는 한 위와 같은 논리를 계속 전개할 수 있고요. 결국 여기 한계 효용이 같아지는 점이 바로 효용을 사회협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선택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요거 미분해서 같아지는 한계 효용이 같아지는 상황이니까 A의 한계 효용과 B의 한계 효용이 같아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앞에서 모든 사람의 효용 함수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요게 성립하게 되려면 어떤 결론으로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뒤에 연습 문제 있습니다. 완전 균등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자, 결론이 완전 균등한 상태가 결론이 됐는데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모형의 어떤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한계 효용이 체감하고 모든 사람의 효용 함수가 똑같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자, 거기 밑줄 치시고 우선 모든 사람들이 효용 함수가 똑같다는 가정에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람마다 한계 효용 함수가 다 다른 건 효용 함수가 선호 아니겠습니까? 선호와 성향 이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한계 효용이 체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체감한다는 가정 거기 보시면 반드시 뭐 그렇게 애매할 수는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분배 상태가 변화할 때 총소득의 크기 여기 보시면 주어져 있다 했는데 재분배하면서 파이가 또 커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엣지워드의 가정과 결론은 이렇게 있지만 몇 가지 한계가 비판받기도 합니다. 한계가 비판받는데 비판받는 거는 언제나 이 가정이 좀 너무 강한 엄격한 가정이 아니냐 그런 주장이 있다고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자, 그래서 엣지워드의 이 얘기를요.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서 러너라는 학자가 조금 더 확장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엣지워드 이렇게 살펴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러너라는 학자가 등장해서 엣지워드의 비판을 좀 더 이렇게 뒤에서 지원해 줍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엣지워드가 설정한 가정 중에서 몇 가지 가정 중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효용함수와 B라는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 여러분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라는 것은 선호가 동일하다 이 뜻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비판을 많이 받게 되니까 엣지워드는 야 그래도 효용함수가 다를지라도 동일한 결론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균등 분배가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 엣지워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뭐 굳이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 볼까요? 반드시 이런 가정이 필요한 건 아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동일하다면 그래서 확률이 동일하다면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똑같이 생겼는데 누구는 왕자와 거지 이런 것처럼 완전히 어디로 태어나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면 확률로 했을 때는 50% 50%라 하면은 결국은 기대 효용 극대화 측면에서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요 확률이 동일하다 이거를 거의 굵은 고딕 찾았죠? equal 해가지고 동등한 확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번역을 이제 확률이라고 쓰는 개념이 좀 해석을 한 게 좀 저자분은 좀 그렇다 해서 동등한 무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둘 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확률로 집어넣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A와 B, 김씨와 박씨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더라도 소득의 한계 효용이 두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더 높다라고 해도요. 발생할 선택하게 될 확률이 2분의 1로 똑같다. 그러면 마지막 단락 보시죠. 이렇게 되면 기대 효용, 우리 불확실성화에서 선택 얘기할 때는 기대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문제로 접근하게 되는데 이 기대 효용 극대화 원리에 따랐을 때는 역시 완전 균등, 그게 바로 최적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균등한 상태가 바로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원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동등 확률의 가정을 채택하게 되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비록 다르더라도 균등 분배가 엣지워드의 주장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불평등도 지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